참.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할머니 하나가 겪은 그 무서운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릴까 해요. 정말, 글쎄,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린 적이 없었대요. 우리 김정순 할머니, 김포 전통시장에서 30년째 떡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남편 떠나보낸 지 10년. 시장 근처 작은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가게 지키시며 성실하게 사셨어요. 자랑스러운 인절미 떡으로 소문나 있었죠. 아들 준석이와 며느리 유진이는 차로 20분 거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유진이는 결혼한 지 1년 내내 시어머니한테 잘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처럼 반말 안 하고 주 2, 3회씩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관절 때문에 녹용도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주었어요. 5년 전 아내 잃고 혼자 살던 준석이가 유진이를 만나 다시 웃는 걸 보니 정순 할머니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최근 일주일 뭔가 달라졌어요. 유진이가 거의 매일 찾아오고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어왔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새벽 5시에 눈 뜨시고 창문 열어 시원한 공기 들이마시며 떡 반죽 준비하시는데 또 유진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응, 잘 잤어. 너는? 저도 잘 잤어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셨어요. 아니, 멀쩡해. 걱정 마. 그래도 연세가 72이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병원 예약해 둘게요. 장사는 바쁜 날인데 유진이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게는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할게요.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은행 좀 들러요. 통장 관리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정순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은행?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해. 괜찮아.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요. 금요일 아침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알겠어. 전화 끊고 나니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갑자기 은행 이야기를 할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오후 30년 지기 친구 옥자가 떡 한 접시 사러 왔어요. 정순아, 오늘 인절미 좀 주라. 손주 먹일 거야. 떡 써주다 한숨이 나왔어요.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옥자가 표정 살피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유진이가 금요일에 은행 가자고 해서 통장 관리 도와준다고. 옥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순아, 계좌 관리 같은 건 함부로 하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도 조심해. 지난번 시장에서 유진이 봤는데 인사할 때는 밝게 웃는데 돌아서니까 표정이 싹 굳더라고. 눈빛이 차가웠어. 글쎄, 내 느낌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은행 갈 때 도장 같은 거 함부로 찍지 마. 알았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이 불편했어요. 옥자 돌아간 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옷장 깊숙이 숨긴 통장 꺼내봤어요. 예금 5억, 집값 10억, 총 15억. 남편 평생 모은 돈과 30년 떡집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손주 생기면 물려주려 아낀 돈이었죠. 통장 다시 숨기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수요일 오전 가게에서 떡 찌는데 유진이가 불쑥 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비닐봉지 안에는 녹용이 들어있었어요. 어머, 아직 남아있는데? 지난번 거의 다 드셨잖아요. 미리 사왔어요. 매일 아침 조각씩 드세요. 관절에 좋잖아요. 밝게 웃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옥자 말 때문일까요? 고맙다, 유진아. 그리고 금요일 꼭 시간 내주세요. 통장이랑 도장 챙겨주시고요. 안전한 적금 하나 들어드리려고요. 적금? 요즘 금리 좋은 상품 나왔어요. 돈 묶어두면 아깝잖아요. 그럴듯했지만 가슴속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응, 알겠어.
유진이 나간 후 녹용 봉지 한참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옥자에게 전화했어요. 옥자야, 유진이가 오늘 또 왔어. 녹용 사다 주고 갔는데 평소에도 사다 주던 거잖아. 응, 근데 왜인지 찝찝해. 내가 뭐라 그랬어? 조심하라고. 금요일 은행 갈 때 서류 같은 거 사인하지 마. 알았어?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목요일 아침 유진이 사다 준 녹용 한 조각 먹었어요. 따뜻한 물과 함께 삼켰죠. 그런데 1시간 지나 머리가 띵 하고 어지러웠어요. 가게에서 손님 응대하다 이름이 생각 안 났어요. 어?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머리 흔들었지만 멍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에 옥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어요. 정순아, 너 얼굴 왜 그래? 안색 안 좋아. 오늘 아침부터 어지럽고 머리 아프네. 병원 가봐. 괜찮아. 나이 탓인가 봐. 요즘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옥자가 손 꽉 잡았어요. 내일 은행 갈 때 정신 바짝 차려. 알았지? 그날 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가게 열쇠 어디 뒀는지 깜빡하고 저녁 먹었는지 기억 흐릿했어요. 유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금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 차려입었어요. 통장과 도장 가방에 넣으며 손이 떨렸어요. 9시 30분 유진이가 차 몰고 집 앞에 왔어요. 어머니, 타세요. 은행 가요? 차 타며 유진이 슬쩍 쳐다봤어요. 밝게 웃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차 출발하고 얼마 안 돼. 유진이가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 보내는 게 보였어요. 도착해요. 누구한테? 묻지 않았어요. 묻기 두려웠어요. 차창 밖 보며 불안이 커졌어요. 이 은행 방문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 몰랐어요. 착했던 유진이가 나쁜 짓 하려는 줄도. 은행 주차장에 차 멈췄어요.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 번호표 뽑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응! 유진이 서둘러 들어가는 모습 보며 가방 꽉 움켜쥐었어요. 천천히 내려 은행으로 걸었어요. 다리 후들거렸지만 평정 유지했어요. 문 열고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스쳤어요. 로비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창구에서 업무 보는 사람들. 시선이 대기석 한쪽에 머물렀어요.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 안 보고 서류 안 보며 주위 살피고 있었죠. 한 명이 정순 할머니 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등골 서늘했어요. 유진이가 팔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곧 차례 올 거예요. 검은 정장 남자들 바로 뒷줄이었어요. 앉으며 뒤돌아보니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 빠르게 뛰었어요. 유진이가 그 남자들과 눈빛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신호 같았어요.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번호 떴어요. 어머니, 가요. 팔 붙잡고 일어났어요. 창구로 가는 동안 뒤에서 시선 느껴졌어요. 검은 정장 남자들이 주시하고 있었어요.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은 30대 중반 여자 이름표에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유진이가 바짝 붙어 어머니 통장 관리 도와드리려고요. 보이스피싱 많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 꺼냈어요. 김지은이 컴퓨터로 확인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서류 봉투 건네 이것도 함께 처리 부탁드려요. 직원이 서류 펼쳐보니 얼굴 굳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순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에 간절함이 담겼어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자리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왜 저러지? 별거 아닌데.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2분쯤 지나 직원이 나와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시스템 확인하느라. 서류 보더니 메모지에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메모지 통장 사이에 끼워 건넸어요. 할머니, 통장 확인해보세요. 목소리 떨렸어요. 통장 받으니 메모지 만져줬어요.
유진이가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하지만 대답 안 했어요. 메모지 슬쩍 펼쳐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손 부들부들 떨렸어요. 직원 김지은 절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 끄덕이며 화장실 쪽 눈짓했어요.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가 계좌 관리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걱정돼서요. 파일 잡으며 재촉했어요. 72년 만에 심장이 이렇게 뛴 적 없었어요. 쪽지 글씨가 어른거렸어요. 왜 도망쳐야 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난 며칠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진이 갑작스러운 관심, 매일 방문, 녹용 먹은 후 두통과 어지러움, 계좌 관리 대신 해준다고 뒷자리 검은 정장 남자들, 옥자 경고 눈빛 차갑더라고. 계좌 관리 함부로 하면 안 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직원 눈빛 다시 봤어요. 거짓말 안 하는 눈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절박함이었어요. 본능이 비명 지르고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지금 떠나야 한다고. 72년 키운 본능. 떡집 30년 수많은 사람 만나며 길러진 직감이 경고했어요. 메모지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어요. 화장실 좀 가야겠어. 목소리 떨렸어요. 어머니, 서명하시고 가세요. 금방이잖아요. 팔 더 세게 잡았어요. 안 돼. 지금 급해. 손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유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직원이 제지했어요. 고객님, 서류 확인 더 필요한데요? 잠깐 앉아 계세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목소리 날카로워졌어요. 그 틈타 화장실 쪽으로 걸었어요. 뒤에서 유진이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다리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어요. 화장실 앞 지나 비상구 보였어요. 뒤돌아보니 유진이가 창고에서 일어나 쫓아오고 검은 정장 남자 2명도 일어났어요. 얼굴에 차가운 표정 굳어 있었어요. 더 생각할 시간 없었어요. 비상구 문 벌컥 열고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뒤에서 외침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72년 만에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 없었어요. 계단 내려가며 가방 꽉 붙잡았어요. 심장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내려 뒷문으로 나갔어요. 뜨거운 햇빛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 일단 은행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어요. 큰 길 나가 택시 잡았어요. 손 흔드는 것도 떨렸지만 택시 멈췄어요. 어디 가세요? 김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 갈라졌어요. 택시 출발했어요. 뒷유리로 보니 유진이와 검은 정장 남자들이 은행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몸 낮췄어요. 큰 길 빠져나가자 긴장 풀렸어요. 가방 내려다보니 통장과 도장 그대로였어요. 주머니 쪽지 꺼냈어요.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직원은 왜 이런 쪽지를? 유진이는 무슨 짓 하려 했을까? 검은 정장 남자들은 누구? 머릿속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어요. 위험한 일에서 벗어났다는 거. 휴대폰 울렸어요. 유진이었어요. 손 떨려 받을 수 없었어요. 계속 울렸어요.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택시창 밖 익숙한 풍경 스쳐 지나갔어요. 집으로 갈 수 없었어요. 유진이 찾아올 테니까. 옥자 얼굴 떠올랐어요. 30년 지기, 유일하게 믿을 사람. 기사님, 죄송한데 시장 건어물 가게 앞으로 가주세요. 택시 방향 틀었어요. 창밖 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 1년 내내 착했던 유진이가 왜? 직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두려움과 분노가 타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택시 시장 앞 멈췄어요. 요금 내고 내렸어요. 다리 풀려 제대로 서기 힘들었지만 옥자 가게로 걸었어요. 문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옥자가 환하게 웃다 제 얼굴 보곤 굳어졌어요. 세상에, 정순아, 너 왜 이래? 얼굴 왜 그래? 달려와 팔 붙잡았어요. 참았던 게 터졌어요. 옥자야, 목매어 말이 안 나왔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뒷방으로 데려가 문 닫고 의자 앉히고 물 따라 주었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따뜻한 목소리에 겨우 입 열었어요.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방금 일 모두 털어놓았어요. 옥자 얼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쪽지 건넸고 검은 정장 남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 응. 유진이도 그 남자들과 눈빛 주고받는 것 같았어. 착각일 수도 있지만 손 꽉 잡았어요. 정순아,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겠고. 핸드폰 또 울렸어요. 유진이 받을 수 없었어요. 받지 마. 상황 파악부터 하자. 핸드폰 꺼버렸어요. 곧 문자 쏟아졌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도망가신 거예요?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 보니 소름 돋았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알아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둘게요. 치매? 내가 치매라고? 옥자가 분통 터트렸어요. 정순아, 이건 내 며느리가 널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 뭐? 내가 은행에서 도망쳤잖아. 그럼 뭐라고 둘러댈까? 시어머니 정신 이상해졌다고 하겠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밖에서 소란 들렸어요. 김정순 할머니, 여기 계세요? 며느리분이 찾고 계시는데요. 파출소 경찰이었어요. 옥자가 급히 나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순인 떡집 사장님 아세요? 며느리분 신고하셨어요. 어르신이 은행에서 갑자기 실종되셨다고. 실종? 정순이가 왜 실종이에요? 며느리 말씀으로는 요즘 치매 증상 심해져서 은행에서 난동 부리고 뛰쳐나갔다고. 난동? 정순이가 난동 부렸다고? 옥자 뒷방으로 돌아왔어요. 정순아, 큰일 났어.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은행에서 난동 부렸다고. 널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옥자가 어깨 붙잡았어요. 정순아,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옥자야, 나 어떡해? 경찰도 날 안 믿잖아. 핸드폰 켰어요. 믿을 건 아들뿐이었어요. 준석이라면 엄마 편일 거라 믿었어요. 40년 키운 아들. 떡 팔아 대학 보낸 아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 걸었어요. 신호 3번. 엄마, 준석아, 나 엄마야.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에 짜증 섞여 있었어요. 준석아, 엄마 말 들어봐. 유진이가 엄마 오늘도 은행에서 난동 부렸다면서요? 뭐? 내가 난동? 유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가슴 무너졌어요. 준석아, 그게 아니야. 유진이가 이상한 짓을.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유진이 말대로 병원 가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준석아, 엄마 정신 멀쩡해. 목소리 커졌어요.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안 그래도 회사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유진이한테 전화하세요. 엄마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준석아, 제발 엄마 말 좀. 전화 끊겼어요. 핸드폰 든 손 늘어졌어요. 세상 무너지는 듯 했어요. 마지막 희망 아들마저 버렸어요. 준석이도 유진이 말만 듣네. 눈물 핑 돌았어요. 아들마저 치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옥자가 안아주었어요. 나는 내가 정상이라는 거 알아. 옥자야, 나 정말 정신 멀쩡한 거 맞지? 정순아, 너 멀쩡해. 오히려 내 며느리가 이상한 거야. 근데 오래 못 있어. 며느리가 경찰 데리고 올 것 같아. 나 어디로 가야 해? 일단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방법 찾아볼게. 물과 빵 가져다 주었지만 먹을 수 없었어요. 목구멍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박시장 사람들 오가는 모습 보였어요. 평소엔 떡 팔고 있었을 텐데. 핸드폰 울렸어요. 시장 상인들 전화. 정순이 너 괜찮아? 며느리가 너 찾아다니던데? 요즘 좀 이상하다며 치매 검사 받아봐. 받을 수 없었어요. 소문 퍼진 거였어요. 시장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옥자가 들어왔어요. 정순아, 밖에 소문 쫙 퍼졌어. 내 며느리가 시장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나 봐.
요즘 어머니 치매 심해져서 은행 난동 부리고 가출했다고. 다들 걱정해. 비웃음 나왔어요. 유진이가 완벽하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정순아, 이대로 안 돼. 증거 찾아야 해. 증거? 네. 며느리가 수상한 짓 한다는 증거. 어떻게? 은행 직원 찾아야 해. 왜 쪽지 건넸는지 알아야 하잖아. 맞았어요. 김지은만이 진실 알았어요. 그때 옥자 핸드폰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표정 심각해졌어요. 정순아, 시장 야채집 아줌마한테 전화 왔는데 경찰이 내 집 수색영장 신청했대. 수색영장? 응, 며느리가 신청한 거래. 내가 위험한 상태라 강제로 병원 데려가야 한다고. 무너지는 듯 했어요. 경찰, 아들, 시장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모두 치매로 봤어요. 옥자야, 나 어떡해? 포기하지 마. 반드시 진실 밝혀낼 거야. 어떡해? 아무도 내 말 안 믿는데. 유진이가 날 완전히 고립시켰는데 희미한 희망 떠올랐어요. 김지은, 유일한 증인. 옥자야, 은행 직원 찾아야 해. 이름만 알잖아. 김지은, 3번 창구. 얼굴 떠올렸어요. 절박한 눈빛, 떨리는 손. 분명 뭔가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 쉬어. 내일 아침 다시 생각해보자. 담요 가져다 주었지만 잠 안 왔어요. 천장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유진이는 왜? 재산 때문인가? 직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했어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 진실 밝혀내야 한다는 거. 72년 만에 이렇게 억울한 적 없었어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유진이가 어떻게 하든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날 밤 옥자 가게 뒷방에서 잠 못 이루고 천장 봤어요. 핸드폰 꺼둔 상태지만 유진이 찾아다닐 생각에 가슴 철렁거렸어요. 새벽 밝아왔지만 한숨도 못 잤어요. 눈 감을 때마다 유진이 미소가 악마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아침 7시 옥자가 빵과 우유 가져다 주었어요. 정순아, 조금이라도 먹어. 기운 차려야지. 입맛 사라졌어요. 옥자야, 나 어떡하지? 숨어만 있을 수 없잖아. 손 꽉 잡았어요. 우리 은행 직원 찾아보자. 분명 알 거야. 오전 10시. 옥자가 시장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정순아, 알아냈어. 야채집 아줌마가 그 은행 다니는데 3번 창구 김지은 안다고. 가슴 두근거렸어요. 희망 보였어요. 그런데 어제 은행에서 해고당했대. 고객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 해서 쫓겨났대. 나 때문이었어요. 직원이 날 구하려다 직장 잃었어요. 가슴 먹먹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 목소리 낮췄어요. 그 직원이 지금 너 찾아 시장 돌아다니고 있대. 야채집 아줌마한테 김정순 할머니 아냐고 물어봤대. 심장 쿵 뛰었어요. 날 찾아? 꼭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얘기 있다고. 직원이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니. 무슨 이야기 할까? 옥자야, 어떡하지? 만나야 하는데 유진이한테 들킬까 봐. 내가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 조용히 야채집 아줌마에게 전화했어요. 1시간 후 뒷문 두드리는 소리. 옥자가 문 열었어요. 30대 중반 여자 들어왔어요. 어제 김지은이었죠. 날 보자 안도 한숨. 할머니,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목소리 떨렸어요. 앉으며 제 이름 김지은이에요. 어제 쪽지 드린 사람이고요. 왜 그런 쪽지 주신 거예요? 얼굴 굳어졌어요. 할머니 며느리 박유진 아세요? 내 며느리요? 알죠. 그 사람이 할머니 죽이려 하고 있어요. 공기 얼어붙었어요. 숨 못 쉬었어요. 뭐라고요?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가방에서 서류 꺼냈어요. 박유진 본명 맞죠? 결혼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서류 펼쳐 보였어요. 4년 전 67세 할머니 집에 남자와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 사망. 수면제 과다 복용. 3년 전 70세 할머니 집에 재혼. 역시 1년 만에 사망. 수면제 과다 복용. 옥자임 막았어요. 얼어붙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드라마 같은 일이 4개. 연쇄 살인범.
1년 밥 먹고 웃던 사람이 두 노인 죽였다니. 머리 하얘졌어요. 지금 할머니 세 번째예요. 목소리 떨렸어요. 두 번째 피해자가 제 어머니였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도우려 했는지 절박한 눈빛. 내 며느리가 2명 죽였다는 말이에요? 네, 같은 방식. 녹용이나 한약이라 수면제 먹여. 치매 진단서 위조해 재산 가로채고 수면제 과다 투여 살해. 먹었던 녹용 떠올랐어요. 두통, 어지러움, 깜빡거림. 그 녹용에 수면제 섞여 있었을 거예요. 다른 서류 보여주었어요. 이건 할머니 명의 생명보험. 총 8억. 수익자 박유진. 옥자 분노로 떨었어요. 더 있어요. 어제 서류는 금치산자 선고. 재산 전부 며느리 명의로 넘기는 거. 앞 캄캄했어요. 1년 속여왔다는 거. 2명 죽이고 나도 죽이려 했다는 거.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깨 붙잡았어요. 저도 3년간 복수 준비했어요. 오빠, 어머니 아들 유진이 전 남편이에요. 지금 편찮아요. 어머니 잃고 아내 버림받아 정신병원에. 눈물 섞였어요. 이 여자 잡는데 인생 걸었어요. 어머니 위해, 오빠 위해. 유진이 자주 가는 은행에 취직했어요. 기회 올 거라 믿었죠. 서류 보자마자 알았어요. 쪽지 건넨 거예요. 손 꽉 잡았어요. 이번엔 막아야 해요. 더 피해자 나와선 안 돼요. 고개 끄덕였어요. 두려움 밀려왔지만 어떻게 막아요? 경찰도 안 믿잖아요. 아는 형사님 있어요. 강민호 형사. 2년째 조직 쫓고 있어요. 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이미 2명 죽었는데? 표정 굳어졌어요. 신고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부검 못했어요. 장례 후였고 사망진단서 사고사. 가짜 의사 썼어요. 주먹 쥐었어요. 1차 피해자도 같아요. 증거 없으면 경찰 못 움직여요. 절박한 눈빛. 이번엔 현장 잡아야 해요. 조직 무너뜨릴 수 있어요. 조직? 네. 유진이 혼자 아니에요. 보험 사기 조직, 의사, 변호사, 설계사, 조직적. 등골 서늘했어요. 강민호 형사 경찰 내부서 혼자 움직여요. 파출소엔 매수된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파출소 경찰이 내 말 안 믿었어요. 형사님께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 만나자고. 희망 보였어요. 혼자 아니었어요. 할머니 함께 싸워요. 어머니 위해서, 할머니 위해서. 눈빛 단호. 고개 끄덕였어요. 도망 안 할 거예요. 싸울 거예요. 그날 저녁 7시 뒷방에 40대 초반 형사복 남자 들어왔어요. 김정순 할머니시죠? 강민호 형사입니다. 명함 건넸어요. 김지은 씨 얘기 들었어요. 2년째 조직 추적 중인데 할머니 덕에 기회 잡았어요. 정말 내 며느리가 사람 죽였나요? 박유진 죽였다 생각해요. 증거 부족하지만 패턴 같아요. 현장 잡아야 해요. 노트북 펼쳤어요. 1차, 2차 피해자 사고사. 공통점 박유진 며느리. 1년만 사망. 고액 보험. 사진 떴어요. 비슷한 나이 할머니들. 이번엔 잡겠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셔야 해요. 뭐 해야 하나요? 미끼 되어주셔야 해요. 온몸 얼어붙었어요. 직접 유진이 앞에 2명 죽인 여자 앞에 72년 만에 무서운 제안. 하지만 고개 끄덕였어요. 안 하면 준석이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노트북 보여주었어요. 박유진 동선 기록. 2년 자료. 카페, 은행, 모텔. 유진이 조직원 중 하나와 내연 관계. 실무 담당. 숨막혔어요. 바람 피우고 있었다니? 어제 은행 검은 정장 중 하나. 기억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조직 10명 이상. 보스, 가짜 의사 등 지은 덧붙였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진이 다음 행동 예측. 할머니 도망친 지금 급해졌을 거예요. 할머니, 유진이 지금 뭐 할 것 같으세요? 날 찾아다니겠죠? 맞아요. 증거 인멸도 할 거예요. 보험, 진단서, 연락 기록 없애려. 우리도 증거 확보해야죠. 옥자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제안 있어요.
가방에서 작은 기기 꺼냈어요. 초소형 녹음기. 유진이와 통화할 때 사용하세요. 통화요? 네. 먼저 연락하세요. 집 가고 싶다고. 손 떨렸어요. 유진이가 데리러 오겠죠. 대화 녹음하세요. 치밀했어요. 더 중요한 현장 증거. 범행 시도 순간 잡아야 해요. 믿기 되는 거군요. 고개 끄덕였어요. 위험하지만 옆에서 지킬게요. 다치게 안 해요. 깊이 숨 들이마셨어요. 두렵지만 해야 해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만족 표정. 내일 시작하죠. 오늘 쉬세요. 형사 나간 후 지은 남아 이야기했어요. 무서우시죠? 무섭죠? 안 할 수 없어요. 손 잡았어요. 옆에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그날 밤 또 잠 못 이루었어요. 내일 일들 가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 찾아왔어요. 오늘 유진이 동선 파악하러 같이 가실래요? 동선이요? 네. 지금 뭐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형사님 미행하라고. 망설였어요. 직접 보는 게 두려웠어요. 적 알아야 이겨요. 고개 끄덕였어요. 정오쯤 유진이 자주 가는 카페 근처로. 수요일마다 누군가 만난다고. 카페 떨어진 곳 대기. 30분 지나 유진이 나타났어요. 심장 쿵쾅. 단정했어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할머니, 저 들어갈게요. 여기 계세요. 위험하지 않아요? 유진이 내 얼굴 몰라요. 노트북 들고 갔어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20분 지나 나왔어요. 얼굴 창백. 큰일이에요. 무슨? 유진이 내연남 만났어요. 은행 검은 정장. 다리 힘 풀렸어요. 대화 녹화했어요. 노트북 펼쳤어요. 화면에 유진이와 남자. 재생. 이번 건 위험해. 노파 도망쳤잖아. 걱정 마. 찾아낼 거야. 늙은이 어디 가겠어. 빨리 찾아야 해. 시간 없어. 끝나면 해외 가는 거 맞지? 15억에 보험 8억. 23억. 가슴 철렁. 내 재산과 목숨. 조직이랑 반반 나눠도 10억 넘잖아. 지난 거 합치면 50억 넘게 모았어. 이번 끝. 50억. 부할머니 죽여본 돈. 내 재산 이미 자기 거로. 이번 마지막이야. 보스한테 말했어. 보스 있었어요. 영상 끝. 준석이 모르고 있었어요. 영상 형사님 보냈어요. 증거 될 거예요. 고개 끄덕였지만 가슴 무너졌어요. 이렇게 악랄하다니. 1년 거짓. 물러설 수 없어요. 잡아야 해요. 저녁 형사 연락. 영상 봤어요. 작전 시작할 때예요. 어떻게? 내일 유진이한테 전화. 집 가고 싶다고? 집으로 유인. 범행 시도 때 잡아요. 집에 카메라 설치할게요. 팀 근처 대기. 약물 투여 순간 돌입. 각오 다졌어요. 내일 끝날 거예요. 그날 밤 옥자와 대화.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아니야. 이렇게 안 하면 안 잡혀. 할 수 있어. 안아주었어요. 대단해. 자랑스러워.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유진이 전화. 어머니, 유진아, 나야. 어디 계세요? 걱정했잖아요. 연기 완벽. 집 가고 싶어. 목소리 힘없게. 진짜요? 모시러 갈게요. 어디세요? 집에 있어. 어제 몰래 돌아왔어. 거짓. 아직 옥자 가게. 바로 갈게요. 30분 안에. 급한 묻어놨어요. 형사 무전. 위치 이동. 30분 내 배치. 형사와 경찰 셋 집으로. 카메라 설치. 지은 옥자와 차 타고 집으로. 침묵. 20분 후 도착. 거실, 부엌, 안방 카메라 설치. 옆집 대기. 약 탄 거 마시는 척만. 삼키지 마세요. 어깨 두드렸어요. 혼자 거실 앉아. 10시 20분, 10분 후 올 거. 손 떨었지만 참았어요. 10시 28분 차 소리. 현관문 딸그랑. 유진이 열쇠 있었어요. 어머니 왔어요.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미소 악마 가면. 유진아,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 안 좋아. 손잡았어요. 차가웠어요. 피곤해서. 며칠 밖에서 자느라. 왜 그러신 거예요? 은행에서 도망가시고 놀랐잖아요. 연기 완벽. 미안해. 요즘 정신이. 괜찮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알아요. 가방에서 비닐봉지. 녹용 다려드릴게요. 며칠 못 드셨죠? 부엌으로. 아니야, 금방이에요. 물 끓이기 시작. 화장실 가야 한다고. 잠깐 화장실. 천천히. 화장실로. 옆집 형사 모니터. 유진이 주위 살피고 가방에서 약병. 하얀 가루 털어놓고 저었어요. 카메라 찍힘. 지금이다. 무전. 화장실 나와. 다 됐어요. 드세요. 컵 건넸어요. 김이 모락.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컵 입에. 쾅 문 박살. 꼼짝 마. 경찰이다. 돌입. 유진이 벌떡. 뭐예요? 박유진. 살인미수. 노인 학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로 체포. 수갑. 그냥 녹용차 드리려고. 수면제 탄 거 찍혔어. 카메라 봐. 노트북 재생. 약병 장면. 얼굴 새하얘. 보험 8억. 위조 진단서. 재산 서류 확보. 2명 죽였어. 67세, 70세 할머니. 이번 3번째. 서류 펼쳐. 어머니, 울먹. 저 아니에요. 잘했는데. 녹용 사드리고 청소하고. 그만해. 연기 마. 끝났어. 아니라니까. 말 좀. 말 걸지 마. 넌 살인자야. 차갑게. 경찰 끌고 나감. 밖에서 검은 정장 남자 제압. 공범 체포. 이 여자가 시켜서. 유진이 아무 말 안 해. 경찰차에 창밖 지켜봤어요. 1년 며느리 수갑 차고 끌려감. 가슴 무너졌지만 안도. 끝났어요. 지은 옥자 뛰어왔어요. 어머니, 원수 갚았어요. 울먹. 옥자 안음. 대단해. 눈물 흘렀어요. 두려움. 절망 끝. 오후 2시 형사. 조직 아지트 파악. 급습 들어갑니다. 오늘 끝장. 오후 4시 핸드폰. 준석이. 엄마, 경찰서예요. 유진이 체포됐다는데. 경찰서 와. 설명할게. 30분 후 지은과 경찰서. 준석이 달려와 무릎 꿇음. 엄마 미안해요. 오열. 엄마 말 안 믿었어요. 치매 생각했어요. 머리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몰랐잖아. 더 울었어요. 형사, 조직급습 성공. 보스 포함 10명 체포. 진짜 끝났습니다. 주저앉아 하늘 봤어요. 끝났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평화. 일주일 후 떡집 여름. 시장 사람들 응원. 준석이 매일 와. 이혼 진행. 그런데 일주일 후 전화. 큰일 났습니다. 보스 석방됐어요. 변호사 로비. 증거 불충분. 증거 사라졌어요. 내부 스파이. 오후 기자회견. TV 켰어요. 50대 남자. 20년 보험 컨설팅. 오해. 어르신 재산관리 봉사. 치매 어르신 착각. 나 치매로 만듦.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뉴스. 석방. 저녁 집 앞 검은 차. 보스. 할머니, 오해 푸시죠? 조용히 사세요. 아드님 회사 다니시는데. 협박. 차 사라짐. 다음날 지은 전화. 협박 편지. 오빠 없애겠다. 형사님 좌천. 인터넷 기사 보스 편. 댓글 노인 착각. 세상 외면. 밤 형사. 죄송합니다. 무능해서. 다음 주 강원도 발령. 포기 마세요. 정의 승리할 겁니다. 명함. 혼자 남음. 어둠. 보스 전화. 포기하세요. 경찰 검사 판사 다 내 사람. 끊김. 주저앉음. 눈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 못해. 피해자들 위해. 지은, 옥자, 형사, 죽은 할머니들 위해. 다시 일어섬. 내일 만나 계획 세우겠어요. 끝장 볼 거예요. 다음날 옥자 뒷방 네 사람. 포기 못해요. 증거 없어요. 새로 만들어야죠. 보스 만나 자백받기. 위험해. 내가 할게요. 안경 꺼냈어요. 초소형 카메라 안경. 실시간 녹화. 인터넷 생중계. 조작 못해. 오후 3시 보스 전화. 졌어요. 무서워요. 고소 취하할게요. 오늘 저녁 7시 사무실. 혼자 오세요. 6시 50분 빌딩 앞. 안경. 카페에서 생중계 준비. 들어감. 엘리베이터 12층.
문 열자 남자 둘, 핸드폰 가방 뺏음, 주머니 검사, 안경 의심 안 해. 사무실, 보스 앉음. 어서 오세요. 앉음. 심장 뛰지만 평정. 증거 가져오셨어요? USB 빈. 한 가지 물어봐도? 왜 나였어요? 약해 보이고 돈 있었으니까. 압두 할머니도 재산 많고 혼자 완벽 타겟. 직접 죽였나요? 아니, 유진이 시켜. 돈 주면 많아. 수면제 사고사. 20년 해왔어요. 경찰 다 내 사람. 돈이면 다 돼. 법 정의 돈으로 사. 참지 못해. 책상 탁. 놀라 물러남. 너 끝났어. 말 전부 녹화. 생중계 중 얼굴 굳음. 안경이다. 벗어 던짐. 얼굴 새하얘. 카페 난리. 조회수 폭발. 문 박살. 특공대 돌입. 꼼짝마. 체포. 남자 둘도. 빌딩 밖 기자 몰림. 생중계 신고. 1개월 후 법정. 보스 무기, 유진이 무기, 조직원 10-20년. 탄성, 지은 손 잡음. 해냈어요. 준석이 눈물. 법정 나서 포기 마세요. 나이 많아도 이길 수 있어요. 정의 승리합니다. 3개월 후 떡집 여름. 축하, 지은 복직, 형사 승진. 토요일 준석이 청소할게요. 미소, 평화 찾음. 72년 가장 힘들지만 용감했던 시간. 진짜 평화 왔어요. 아, 여러분. 우리 나이 들었다고 약한 거 아니에요. 마음 굳세면 이길 수 있어요.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건강 챙기시고 주변 잘 보시며 사세요.